안녕하세요. 외신이 본 코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그렇습니다만 외신이 본 코리아 중에서도 의견 부분보다는 실제로 과연 한반도의 관계,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 동북아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어떤가? 한번 팩트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왈가왈부 외신이 본 코리아라고 저희가 제목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남한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동북아 전체 혹은 국제질서와 연결된 문제고 그리고 북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북한은 이란 나라는 없다. 북조선 혹은 공화국이다. 그리고 또 남한도 남한, 대한민국, 또 북에선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코리아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코리아는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라는 말도 우리가 원래는 반도 국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대륙과 해양, 그죠? 대륙국가, 해양국가를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것들이 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남북이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더 큰 나라, 세계 질서에서 문화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는,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꿈꿔보면서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 관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Where do Biden and Trump voters stand on U.S.-Korea relations? 한미 관계에 있어서 바이든의 지지자들 혹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어디에 stand on 서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기사 출처는 여러분 밑에 나오고 있고 한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코리아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한미 관계 그리고 미 국무부의 일반적인 입장이 조금 충격을 받고 변화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aggressive, 공격적인 접근이 한미 관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US presidential election has, to put it mildly, 아주 부드럽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해도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US-Korea relations. 한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대선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촬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번 주 초에 이제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날 텐데 물론 며칠이 거칠지 며칠이 걸릴지 혹은 또 계속해서 이것이 진짜 미국의 어떤 내란 수준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빚어질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래서 자세한 어떤 또 분석에 대한 기사는 선거가 끝나고 조금 있어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요번에는 이렇게 조금 팩트에 근거한 여론조사를 한번 기사로 가져와 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s aggressive approach to rethinking U.S. alliances has unnerved라는 건 뭔가 nerve가 신경인데요. 그것을 좀 불안하게 한다. 기존의 어떤 그것을 좀 무기력하게 했다. 기존의 체제를 아니면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Long-standing allies like South Korea.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충격이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한반도 문제에 코리아 문제에 있어서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많이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미국 정치의 풍향계가 될 수 있는 우리 여론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샘플이 모집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이 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씩 미국을 알아가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우리가 패하지 않고 위태롭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냐하면 북한하고는 또 완전히 체제가 다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체제들과 달라서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한 나라고 그리고 어떤 여론 정치, 이미지 정치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여론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읽어가면서 흐름을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To understand where American voters stand on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Important issues on US-Korea relations 한미 관계의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여론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한미경제연구소가 KI가 Commissioned Study by YouGov 아마 해석하면 뭐 우리 정부, 여러분의 정부, 당신의 정부가 하는 일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진 이름을 가진 여론조사 단체에 의뢰를 해서 1064명의 미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8월 26일 2000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Respondents were asked both who they voted for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and who they would likely vote in the next week's election.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게 2016년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힐러리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의 입장 그리고 2020년 바이든과 트럼프가 됐는데 나는 바이든을 찍을 거다, 트럼프를 찍을 거다라는 어떤 지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들의 어떤 생각은 어떤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영 간의 어떤 지지의 격차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에 따라서, 캠프에 따라서 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그리고 북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시킬 거냐 하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바이든을 지지하느냐 힐러리를 지지하느냐 그리고 2016년 2020년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The results show that despite a split response 스플릿이라는 건 쪼개졌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어떤 극단적인 양극화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Among likely Biden and Trump voters on approv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overall handling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북한과 남한, 주한미군의 문제,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함에 있어서 바이든 지지자나 힐러리 지지자는 2016년 당시에 그리고 2020년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표가 상당히 많겠죠. 반대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한 70% 정도 트럼프의 어떤 지금의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There is clear agreement.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clear agreement by American voters on specific policy issues lik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stationing. statio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차역을 train station이라고 하잖아요. 주둔한다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그리고 북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치된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힐러리 바이든 그 진영 대 트럼프 진영을 따라 갈라진 미국의 여론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When asked on approving or disapproving 지지하느냐 disapproving approving 지지하느냐 disapproving 반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handling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70% of likely Biden voters predictably disapproved 바이든 지지자의 경우는 대략 70% 정도 지금 트럼프의 뭐 하노이 회담이라든지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비율이 70% 정도 되고요. While 69% likely Trump approved.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금 현재 트럼프의 어떤 정책 방향을 69% 거의 70%죠. 지지하고 있습니다. The split is similar for respondents who voted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ith 72% of Democratic candidate Hillary Clinton voters who disapproved. 그래서 2016년 당시에 힐러리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72% 정도가 트럼프의 현재 정책에 대해서 disapprove, 지지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표시했고요. 2016년 당시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74%. 그러니까 힐러리 대 트럼프 당시에 조금 더 그 어떤 각 진영에 따라서 반대하느냐 지지하느냐가 높았죠. 지금은 조금 낮아졌죠. 물론 그 차이는 미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트럼프가 2016년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불안하게 보였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해보니까 어떻다? 북한에 조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 이런 충격적인 방식, 탑다운 방식도 해보니까 그런대로 크게 반감을 가져오진 않았거나 혹은 그 반감의 정도가 다소 완화됐다. 적지만 다소 완화됐다라는 결코 부정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게 부정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여론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약간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On approving or disapproving of the administration's handling of relations with South Korea, 22% of likely Biden voters approved and 65% of likely Trump voters approved. 예.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그 남한의 대한민국 사회의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을 세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지지자에서는 65% 정도의 지지, 그리고 바이든 지지자 중에는 22% 정도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방위비 분담을 많이 얻어내자라는 거,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꼭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철수에 대해서도 35% 정도, 그죠? 그리고 바이든 지지자 중에 22% 정도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어떤 감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걸 실제로 표로 보시면 지금 Approval of U.S. Administration's Handling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첫 번째, 그러니까 좌측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바이든 지지자들 한 70% 정도 지금 현재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 같은 경우는 69%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거고요. 2016년에 클린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72%가 지지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2020년에 70%로 조금 줄은 거죠.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74%의 강고한 어떤 트럼프에 대한 지지,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북의 핵무기 포기를 중시하는 미국의 여론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건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predictably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여론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신뢰를 심어주고 북을 하나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할 것이냐, 혹은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먼저 하고 핵 감축, 군비 감축의 문제는 예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했듯이 이런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하는 것은 여론의 지금 이 항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낼 거냐라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Despite the wide split on the administration's overall approach to North Korea and South Korea, U.S. voters generally agree on how important it is for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arsenal. 그래서 그 핵무기에 대해서 북이 어떻게 이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포기시킬 거냐, 혹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안착시킬 거냐, 내지는 그 감축 문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낼 거냐,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핵무기 통제, NPT 조약, 국제질서에 북을 안착시킬 거냐 하는 문제를 쪽으로 여론을 조금 바꿔갈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미국의 시민들도 북의 핵무기를 아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Likely Biden and Trump voters responded nearly identically with 89% and 88%. 거의 동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던 바이든을 지지하던 거의 90%, 89%와 88%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believing it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 혹은 상당히 중요하다, very important or important 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유럽과 중동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을 동유럽 서유럽에 대한 관심을 이제 동북아 중심으로 끌어들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시면 뭐 미국에서 북한 문제, 남한 문제 중요하지 않아. 걔네들 신경도 안 써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조금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그리고 10년이 21세기 이후, 그리고 악의 축 발언 이후, 지금 2020년 이 시점에서는 한반도 동북아의 질서가 상당히 미국에게도, 미국 일반인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을 기준으로 바이든 89, 트럼프 지지자 88, 그리고 2016년을 기준으로 힐러리 지지자 89, 트럼프 지지자 94,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016년, 그리고 민주당이 앞서 나온 숫자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두 번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이 볼 수 있는 것은 Importance of North Korea giving up its military nuclear capabilities. 북으로 하여금 그 핵무기 그 무장 능력을 어떻게 완화시키도록 포기시킬 거냐가 미국의 일반적인 어떤 여론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에 대한 일반 여론은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There is some divergence when voters were asked about the U.S.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주의적인 지원, to North Korean citizens. More likely Biden voters 60% 정도의 지지 are in favor of providing assistance than likely Trump voters.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47%로 바이든 지지자의 60%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though there are still more Trump voters approving of assistance than disapproving. 트럼프 지지자라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47%, 인도적 지지를 하지 말자라는 게 25%, 거의 2배 정도 인도적 지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지지율은 높다라는 게 공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라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에선 지지가 있으니 북미 교류의 어떤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정책 이반자들만 우리가 설득해낼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어피니언 리더들과 일반인들의 여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미 국무부의 전통적인 시각을, 보수적인 시각을 어떻게 바꿔내느냐. 인도적인 지원을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략화하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표입니다. 2020년 기준 60% 지지, 47% 지지. 이게 이제 순서대로 민주당, 바이든 지지자, 트럼프 지지자. 2016년 기준으로 62%, 47%.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한미 무역과 군사 동맹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안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주한미군 감축과 군사 동맹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국과의 어떤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 국민들은 오랜 동안의 이미지 정치에 따른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그리고 동북아는 피벗 투 아시아의 중요성, 피벗 투 아시아 정책 이후로 아시아의 중요성, 그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미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US voters also general agreement on the benefits of US-South Korea trade의 benefit. 이득이 있다. 맨날 무역 적자가 어떻다, 우리를 한국을 괴롭히려고 하고 한국에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한미 무역으로부터 트레이드로부터 베네핏이 있다라는 건 미국의 일반 여론이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and support for U.S. troops presence in South Korea 여기에 대해서도 General Agreement 일반적인 시민들은 다 agree, 동의하고 있다, agreement가 있다라는 겁니다. 74% of likely Biden voters and 67% of likely Trump voters believe that U.S. trade with South Korea is beneficial for the United States. beneficial,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 67%, 바이든 지지자 74%, 3분의 2 정도,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한미 무역에 있어서 한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죠? 보여지는 숫자 외에 미국이 얻고 있는 혜택, beneficial한 상황이다라는 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더 선전하고 광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보할 필요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바이든 지지자 74%, 트럼프 지지자 67%, 2016년 기준으로 힐러리 지지자의 75%, 바이든 지지자의 71%가 한미 무역이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고 있고, 트럼프 지지자의 경우 71%에서 67%로 떨어진 것은 그만큼 바이든의 여론전, 그죠? 어떤 보수주의적인, 경제에 있어서의 보수주의적인 미국 보호 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깰 수 있는, 미국 우선주의를 깰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 여론이 있는데요. And 68% of both sets of voters, 양 진영의 보터들이 believe that the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is in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 미국의 안보 이익,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게 68%, 3분의 2 이상은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의 미군 군사기지, 그리고 주한미군 부담금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누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기지 사용료를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전부 다 면제죠.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에 있던 이런 일반적인 여론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는 요구를 우리가 충분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espite Trump's critical view of the U.S. troops' presence abroad, including South Korea, more likely Trump voters are in favor of maintaining or increasing troop presence in South Korea. 트럼프의 어떤 해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critical view, 부정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방위비 분담 요구, 부정적인 어떤 우리가 너무 돈을 조금 낸다, 혜택을 보고 있다.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가 한국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미군이 있어서, 미국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야. 라는 이러한 얘기, 헛소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자들도 66%,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필요해서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then likely Biden voters 59%. 그리고 바이든 지지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반대 여론 혹은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을 기준으로 보면 19대 17 상당히 낮죠.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16년 당시에도 21대 16, 그러니까 21%가 힐러리, 그 다음에 공화당 지지자, 트럼프 지지자는 16%.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라 그럴까, 주한미군 감축, 그 다음에 평화 군축, 군사무기 감축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 여론도 19%, 21%로 약간 높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들이 주한미군을 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강한 미국, 군사력 강화에 지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반대 여론은 2020년 17%, 2016년 16%로 조금 더 낮다,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공화 진영의 갈라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의 중요성은 여전히 불변입니다. Even in the current divisive 나눠져 있죠. Political climate, the results reflect on the understanding by Americans regardless of both the presence of the importance of the US commitment to South Korea and the seriousness of the North Korea threat. 그래서 북한 문제의 심각성, 우리가 북의 어떤 그 무기의 어떤 급증이라든지 그 북의 어떤 전력 극대화, 전력 근대화, 현대화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게, 일반인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슈는 끄집어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거냐. 왜냐하면 한반도에 대한, 코리아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무역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미국의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 이것을, 이런 여론조사를 기초로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이런 여론정치,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 정치, 여론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기층의 여론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여론전이라든지 선전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hile voters may be divided on Trump's own performance, the public consensus, 일반 여론의 어떤 동의점이 있는데, 컨센서스가 있는데, should be noted,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조금 noted,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By the next administration and how it approaches relation to the Korea Peninsula. 네,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그 외신이 본 코리아 이번 시간은 미국 일반인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리더가 누구냐, 어느 정당이 행정부를 가져가느냐, 대통령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미국의 여론에 호소할 거냐.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이들의 반전 요구, 평화 요구에 근거해서 그 여론을 끄집어내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평화 협상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그 어떤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뭐랄까 그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미국이 굳이 국제 질서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을 들이지 말아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충분히 대한민국을 믿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 주한미군도 빼가고 너희들이 쓸데없이 이런 어떤 전쟁에 뭐 돈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 방지하자라는 식으로 어떤 각 정당의 지지자들의 어떤 일반 여론,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지지하는 바를 우리가 좀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는 어떤 국제질서의 흐름, 그리고 과연 다음 정권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그리고 쿼드 연맹이라고 하는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이 연맹이 계속 힘을 얻을 거냐, 아니면 대선 이후에 그 흐름이 반대로 다시 신대땅으로, 그죠? 중국과 미국이 다시 화해 무드로, 그리고 쿼드 연맹은 힘을 잃을 거냐, 요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맞춰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 뭐, 남한, 북한, 남과 북, 그리고 뭐, 베트남, 뭐, 호주, 동남아시아, 일본을 엮는, 그리고 대만 이슈가 있겠죠? 이러한 지정학적인 흐름에서, 적절한 흐름의 방향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정전협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를 보아야 될 거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거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일반 시민들의 여론, 즉 우리들의 여론의 향배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내년 1월 북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우리가 조금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제는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우리 왈가왈부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여러분의 많은 어떤 뭐 충고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뭐 지지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